네, 안녕하세요. 수열 단원 대단원 평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2, 16이고요. A25가 91일 때 A5 빼기 A3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을 연립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좀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10항은요,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첫째 항 더하기 n-1d잖아요. A10항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9d로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A25항은 A 더하기 몇 D? 24D로 쓰실 수 있겠네요. 이거 연립하시면은 A하고 D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A5 빼기 A3이에요. 자, 이 값을 잘 보시면 얘는 뭐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셔도 되지만 사실 A5항에서 3항을 뺀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가 공차가 2개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2D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A 플러스 4D에서 A 플러스 2D 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우리는 2D라는 값만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값에서 빼기로 연립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5D는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75인가요? 그러면 D는 5가 되겠죠. 따라서 A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이 D값만 필요하니까 이 D값은 얼마예요? 10이네요.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4항이 7이고요. 11항이 21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에서 20항까지 합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등차 등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등차인지 등비인지 먼저 정확히 문제를 보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구해야 하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등차 수열의 4항이 지금 7이고요. 그 다음에 11항이 21이고요. 그랬을 때 구해야 하는 것은 첫째 항에서 20항까지 합이니까 이 부분을 기호로 나타내면 S 몇이랑 같아지나요? S 20이랑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S 20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S20이라는 것은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우리가 2분의 항의 개수 20이고요. 우리가 이제 끝항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끝항이 없으니까 공차 나오는 공식으로 쓰시면 2A 플러스 n-1D니까 19D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풀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씩 연립해서 첫째 항 공차 찾으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4는 A 플러스 3D죠. 자, 이제는 바로 가겠습니다. A11은 A 더하기 10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립해서 빼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D는 마이너스 14죠. D는 2가 되고요. A는 얼마인가요? A는 1이네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20에 2 곱하기 A 더하기 19 곱하기 2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약분해 봅시다. 2하고 20을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10에다가 2 더하기 38이죠. 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2번도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첫째 항이 31,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에요. SN을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째 항 나왔고요. 공차 나왔고요.
SN의 최대값이면 SN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SN을 직접 구하셔가지고 그거의 이제 최대값, 이제 SN이 2차의 시계꼴로 나오니까 그것에 이제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최대값을 찾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었어요. 자, SN이라는 게 최대값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항이 31이거든요. 공차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항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1항까지의 합, 2항까지의 합, 3항까지의 합, 4항까지의 합 갔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계속 더할 때 양수를 더해가는 거기 때문에 SN이 점점 커지다가 SN이 더할수록 계속 값이 커지다가 계속 커지다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 이 값이 음수를 더하니까 내려오겠죠. SN의 값이. 그러니까 SN의 최대값은 언제가 되겠어요?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 전까지 음수가 나오기 전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풀 건데 이게 조금 풀이가 간단할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린 첫 번째 AN이 언제 음수되는지부터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의 SN 값 찾아볼 거고요. 그러면 AN의 공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첫째 항이 31 더하기 n-1D죠.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5n에 플러스 36이에요. 언제 음수가 되니? 라는 거니까 넘겨보시면은 n이 7점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n은 언제 음수가 되는 거예요? 8항에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SN은 최대는 7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S7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S7을 구할 건데 2분의 총 7항이고요. n이 7,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이니까 6 곱하기 공차. 요거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약분을 해보면 7에다가 31에 빼기 15네요. 곱하기 16인가요? 그럼 얼마죠? 112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실 수 있다. 이해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A3, A8 곱한 것이 27일 때 A4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 다시 바뀌었어요. 자, 우리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나타내 보시면 첫째 항 A고요. A3은 A 아래 제곱이에요. A8은 A 아래 7제곱, 7제곱, 요게 27이네요. 한 번 더 정리하시면 A 세제곱에 아래 9제곱이 27이에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 A4인데요. 자, A4를 좀 나타내 보시면 얘는 A 아래 세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식은 A 아래 세제곱이다. 그러면 이 값을 궁금해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에서 A 아래 세제곱의 값을 찾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A 아래 세제곱의 값에 몇 배를 하면 되는 거야?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A 세제곱 아래 9제곱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27은 뭐의 세제곱이에요? 3의 세제곱이죠. 네, 따라서 A 아래 세제곱은 얼마일까요? 네, 3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에 대하여 3 로그 2의 A3의 값을 구하시오. 자,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이래요. 첫째 항 나왔고 마지막 항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의 값이 A1, A2로 표현이 되었고 전체 수열은 A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수열로 봤을 때 넘버가 2가 첫째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다시 붙여볼게요. 얘를 B1으로 붙이고요. B2, B3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B9가 되는 거죠. 32는 B에 10항 되는 거 이해되세요? 네. 전체 수열은 그러면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값은 A3 값이네요. A3 값이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은 첫째 항 나왔고 10항 나왔기 때문에 공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1이 지금 2고요. B의 10이 30인데 자, 우리 B의 10은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첫째 항에 공비의 n-1이니까 9제곱이잖아요. 요게 30이잖아요. 근데 첫째 항이 얼마였냐면 2였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R의 9제곱이 30이죠. 그러니까 R의 9제곱은 얼마예요? 1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공비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R은 얼마예요? 자, 16은 2의 4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양변의 9분의 1제곱을 곱해버리면은 2의 9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R 값을 일단 찾았어요. 전체 수열의 이제 공비를 찾았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A3 값이에요. 자, A3 값이 뭐냐면 B로 다시 수열을 보시면 B4거든요. 우리는 B에 관한 수열, Bn에 관한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알기 때문에 B4의 입장에서 보시면 첫째 항 곱하기 R에 세제곱이잖아요. 여기 식으로 먼저 쓸게요. 그럼 첫째 항이 2고요. R이 2에 9분의 4잖아요. 여기에 세제곱이죠. 2 곱하기 2에 좀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3분의 4네요. 그럼 얼마예요? 지수법칙 사용해 보시면은 2에 1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7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3 로그 2의 A3 값은요. 대입해 보세요. 로그 2의 A3에 2의 3분의 7 대입해 보시면 3분의 7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로그 2의 2는 얼마죠? 그렇죠. 얘는 1이죠. 그래서 약분해 보시면 답이 7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5번과 같은 수열은 가운데에 다른 수열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 전체 수열을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고 항의 넘버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안 헷갈리고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읽고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구등분하여 가운데 정사각형을 제거한다. 두 번째 시행에서는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각각 구등분하여 가운데의 정사각형을 제거한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12번째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자, 이게 첫 번째 시행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3짜리 정사각형이고요. 구등분해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쏙 빼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항을 A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필요한 게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거든요.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전체 넓이가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에서 이제 9등분을 해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몇 개가 남았죠? 8개죠. 그러니까 9개 중에 8개만 남는 거니까 9분의 8 하시면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얼마냐면 8이에요. 그쵸? 자, 두 번째 시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면 이 한 칸 한 칸을 남아있는 한 칸 한 칸을 9등분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만 쏙 빼고 나머지 부분만 8개를 색칠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시행을 똑같이 요 한 칸만 하는 게 아니고 2칸, 3칸, 여기 남아있는 8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9등분한 다음에 가운데만 쏙 빼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여기 한 값에 8개의 반복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두 번째 항의 넓이는 결국에 A1에 남아있는 요 8이라는 넓이에 어쨌든 9등분을 해서 각각의 부분을 9등분한다는 의미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9등분을 해서 8개만 남기겠다는 거 이해되세요? 각각을 9등분해서 8개 남겼으니까 A1의 넓이를 9등분해서 8개만 남기겠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해 보시면 A3이라는 값도 A2 두 번째 남은 넓이에 결국에 9등분을 해서 8개만 갖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열은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첫째 항 8이고 공비가 얼마냐면 9분의 8이에요. 그래서 지금 A12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A12는 첫째 항의 아래 11제곱이잖아요. 첫째 항 8, 그 다음에 공비 9분의 8의 11제곱이죠. 8 곱하기 9의 11제곱, 8의 11제곱이니까 곱하시면 9의 11제곱분의 8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두 번째 항의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한 칸, 지금 보시면은 요 한 칸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8 해보셔도 같은 9분의 6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공비 찾으실 수 있고 첫째 항 공비만 알면 등비수열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은 계속해서 비율을 유지해서 뭔가를 줄여가거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랑 둘째 항만 잘 구해서 첫째 항 공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세수 A, O, B가 등차 수열이고요. 세수 A, 4B가 등비 수열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많이 풀었었죠? 우리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이용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등차 중앙부터 이용할 건데 가운데 수는 중앙 2분의 A 플러스 B, 두 번째 가운데 수 4, 제곱은 A 곱하기 B. 우리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공식 떠올려 보시고요.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는 10이고요. A, B는 16이네요. 구해야 하는 걸 잠깐 보시면요. 구해야 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지금 합하고 곱이 주어졌네요. 떠오르는 공식이 있으시죠? 네, 완전제곱 공식이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의 제곱에 빼기 2 곱하기 16이네요. 100에서 빼기 30이죠. 그럼 얼마예요? 68.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비가 2, 제 n항이 40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750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등비수열 합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먼저 합공식을 떠올려 보시고 한번 주어진 조건을 나열해 볼게요. 일단은 공비가 2라고 했고요. n항이 400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AN이 400인 등비수열이고 n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SN이라고 써볼게요. 자, SN 공식 한번 정리하고 대입해 볼게요. SN 공식은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공비가 2니까 1보다 크기 때문에 R-1부터 씁시다. 그 다음 첫째 항 R의 n제곱 빼기 1인데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공비가 2, 첫째 항 모르고요. 그 다음에 2의 n제곱 빼기 1이 지금 750이라는 거죠.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은 얘는 1이니까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 a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a는 750이라는 식이 주어지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 쓴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 안 썼죠? 네, n항이 400이라는 조건 안 썼어요. 그래서 n항은 an인데요. 우리 등비수열에서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이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첫째 항의 공비 2 n-1제곱이 400이죠. 이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자, 두 개의 식을 연립하려고 보니까 a 곱하기 2의 n제곱이 약간 형태가 겹치네요. 그러면 형태를 좀 맞춰줍시다.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a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시면 되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니까 400에 2를 곱하니까 800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800을 대입을 해주시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자, 800 마이너스 a가 750이니까 첫째 항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우리가 5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는 n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얘를 어디다가 대입을 할 거냐면 지금 얘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2번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50에 곱하기 2의 n제곱이 800이죠. 그래서 양변에 50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16인가요? 그럼 n은 얼마? 따라서 n은 4제곱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n은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A1 첫째 항 110이고요. A22 30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주어진 기호를 먼저 해석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기호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전혀 잘 모를 때, 약간 변수가 복잡하거나 잘 모를 때는 일단 대입을 해서 형태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부터 먼저 대입을 해보시면 앞에 거는 이제 1부터 대입을 해보시면 A,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A, 3 넣으면 A, 4 어디까지 넣어요? 19까지 넣죠. 19까지 넣으면 A, 20 앞에 거는 A20까지의 합이고요. 다시 빼기 뒤에 것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 넣어보시면 A1, 그 다음에 3 넣으면은 A2, 4 넣으면은 A3 어디까지? 20 넣으시면은 A19까지의 합이네요. 그러면은 앞뒤로 똑같은 게 생기죠. 그럼 똑같은 항을 없애봅시다. 그러면은 A2 없어지고요. 3 없어지고요. 4도 있을 거고요. 19도 요 앞에 있겠죠. 그럼 누가 남아요? 네, 남는 항을 정리해 보시면 A20에서 빼기 A1이 되겠네요. 결국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문제이다. 이해되시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열 AN에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N이 성립할 때 시그마 AK 1에서 20판까지 합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값은 뭔지 일단은 파악을 해보시면 1항부터 2항, 3항 쭉쭉쭉 해서 20판까지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자, 주어진 조건을 잘 모를 때는 일단은 식으로 나열해 보기로 했죠. 1항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n의 1을 대입을 먼저 해보시면 a1 더하기 a2가 1이라는 거죠. n에다 2 대입해 볼게요. a2 더하기 a3이 2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 대입해 볼게요. a3 더하기 a4는 3이라는 거죠. 쭉쭉 가서 지금 형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일단은 N4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A4 더하기 A5가 4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과 이제 맞춰서 필요한 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개씩 짝이 지어 있죠. 1, 2, 2, 3, 3, 4, 4, 5.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A1부터 20까지 한 번씩만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짝을 이렇게 한번 지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해서 19, 20 이렇게 짝을 지으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1 더하기 A1 더하기 A2항은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는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값을 찾으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보면 A5 더하기 A6은 5죠. 5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A1 더하기 A2는 1이에요. 그 다음 A3 더하기 4는 3이고요. A5 더하기 6은 5였고요. 그럼 A19 더하기 20은 얼마일까요? 19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1항도 할 때, 3항도 할 때 앞에 항에 따라서 지금 합이 결정되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아까 주어진 조건하고 보시면 결국에 1, 3, 5, 7, 땡땡땡 19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 문제. 그러면 얘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공식 떠올려 보시고요. 자, 2분의 총 항의 개수부터 찾아봅시다. 항의 개수 몇 개일까요? 1, 3, 5, 7, 9, 땡땡땡 19까지. 원래는 20판까지 더하는 거였는데 두 개씩 묶었죠.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여기서 10개 발생해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과 끝항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10 곱하기 20이니까 약분해서 10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와 x는 10,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속한 점 중에 x, 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자, 보시면은 경계선은 포함한다. 이 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조건도 잘 보시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x, y 모두 자연수여야 하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일 때부터 찾아볼게요. 자, x가 1일 때 y는 x에서 만나는 요점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은 x가 1일 때 1,1 요거 하나 있겠네요. 요 줄에서는. 그러면 x가 2일 때 한번 봅시다. 자, 2일 때는 y는 x 같아지니까 요점 2죠. 그러면은 2,2도 있지만 요 안에 어떤 점도 있겠어요? 2,1하고 2,2가 넓이 안에,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 안에 속해져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3이다. 그러면은 3일 때 마찬가지로 y는 x에 만나는 점 체크해 보시면 3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2도 있고 1도 있겠죠. 그러니까 3,1, 3,2, 3,3 요렇게 있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추측. 자, x10까지 갈 거예요. 자, x10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1, 10,2 어디까지? 10,10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총 이게 몇 개니? 라는 거니까 이 개수를 다 더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x1일 때 1개, x2일 때 2개, x3일 때 3개, x10일 때 10이니까 결국에 1에서부터 10까지 더해볼래? 라는 문제랑 같은 거죠. 그래서 더해보시면 이거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분의 총 개수 10개고요. 첫째 항 1이고 끝항 1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55.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시그마 K 공식으로 K1에서 10까지로 계산하셔도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55.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K의 4제곱의 합의 값을 구한 값이래요. 그래서 n값 찾는 건데 결국에 일단 우리 1차로 SN을 구하셔야지 SN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K로 바꿔서 합을 구해봅시다. 자,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등차나 등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그마로 바꿔주시고 자, 일반항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K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로 일단은 바꿔줄게요. 괄호 꼭 묶어주시고 K1부터 N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빼기 형태일 때에는 이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열인데 그때 주의할 점이 작은 수가 앞으로 와야 좀 예쁘게 지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뒤 순서 좀 바꿔볼게요. 그럼 쭉 나열해 볼게요. 마이너스. 자, 1부터 넣으면 0이에요. 1이고요. 자, 2 넣으시면 1, 2, 3 넣으면 2, 마지막 n 넣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좀 요거는 많이 풀어봐서 좀 보이시죠?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져요. 그죠? 누구만 남을까요? 앞에 0하고 n만 남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루트 n만 남아요. 자, SN 구했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SN이 루트 n이니까 K로 바꾸시면 루트 K고요. 여기다 4제곱을 한 값이네요. 자, 루트 K의 4제곱은 얼마예요? 우리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4가 되니까 K 제곱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6분의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이 값이 지금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3분의 28, 2n 플러스 1하고 같대요. n값 찾아봅시다. 자, 양변에 똑같은 거 일단 없애볼게요. 2n 플러스 1 없애고 3도 없애볼게요. 약분해서 2.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는 거 써보시면 n의 n 플러스 1 28인데요. 자, n의 n 플러스 1은 이제 2항 해보시면 56이거든요. n은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뭐 곱하기 뭐가 56이에요? 하나 차이니까 7, 8이 56. 바로 이거는 사실 인수분해까지 안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7이다 라는 거 바로 스케치하실 수 있죠.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얘도 어차피 등차 등비 아니고 시그마 이용해서 식 구해야 되는데요. 일반항부터 구해 볼게요. AM부터 찾아보시면 자, 지금 특징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모의 제곱 빼기 1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모의 제곱이 2, 4, 6, 8 땡땡땡 20이네요. 자, 그러면
빼기 1분의 1인데 자, 뭐의 제곱이라고 쓰면 될까요? 2, 4, 6, 8, 땡땡땡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10, 2, n이라고 쓰면 되겠죠. n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바뀌니까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2, 4, 6, 8 땡땡땡 많이 다뤘죠? 2의 배수. 한번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얘를 2n제곱 빼기 1로 바꾸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시그마로 써봅시다. 시그마 그러면 k1부터 n까지인데 일단 k로 바꿀게요. 그러면 2k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지금 k1부터 어디까지일까요? k1부터 20이니까 n에 뭐 넣어야 돼요? 10 넣으셔야 되죠. 10. 얘가 10항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끝항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걸 풀어볼 건데 자, 분모에 이런 꼴이 쓴 거 우리 공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뭘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하냐면 얘를 이제 살짝 제곱으로 바꿔보면 제곱 빼기 제곱 뭐로 바꾸실 수 있죠? 네, 합차요.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합차로 바뀌는 순간 분모의 곱? 그러면 우리 부분 분수로 바꿀 수 있죠. 빼기로 바꾸실 수 있죠. 그러면 쉽게 나열해서 없어지는 거 연습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바꿔봅시다. 빼기로 2k 마이너스 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빼주시고 이 앞에 개수 맞춰주셔야 되죠. 뭐를 곱해줘야 되죠? 뒤에서 앞에 빼시면 2분의 1 곱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쓸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분모가 작은 거 먼저 와야 예쁘게 지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예쁘게 빼봅시다. 2분의 1 크게 앞으로 뽑고 정리할게요. 자, K1부터 대입해보시면 1 빼기 3분의 1. 자, 2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3 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땡땡땡. 10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예쁘게 지워지나요? 네. 정리해보면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1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 곱하기 21분의 20. 따라서 21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이 이제 귀납적 정의로 정의가 됐네요. 그랬을 때 A6을 구하세요. 자,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공식이 있지 않다. 공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나열해서 규칙을 찾거나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편하게 n에다가 1부터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a는 2 곱하기 2 곱하기 a1. a1이 1이니까요. 1 대입하시면 4가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A6이니까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쭉 써보면 구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2 대입해보면 2 곱하기 A3은 2 곱하기 3 A2 2 곱하기 3 A2가 4였죠? 4. 그러면은 6, 4, 24죠. 그런데 우리는 A3을 구해볼 건데요. A3은 여기 앞에 이게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2로 나눠야 돼.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N이 3을 대입해 볼게요. 3 곱하기 A4는 2, 4, A3. 자, 2, 4, A3이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곱하면 얼마예요? 뭐 곱해도 되고 아니면은 미리 약분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약분을 바로 해봅시다. 3하고 뭐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A4는 얼마예요?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두 번만 더하면 되겠네요. n에다 4 넣어볼게요. 그럼 4 곱하기 A5는 2, 5, A4 2, 5, 32죠? 약분해볼게요. 4, 8 그러면은
A5는 80. 마지막 n에다가 5 대입하면 5 곱하기 A6은 2, 6, A5 2, 6, 80 약분해 볼게요. 16인가요? 그럼 얼마예요? 따라서 A6은 조금 크네. 12 곱하기 16이에요. 192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푸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항의 넘버가 이제 크게 안 주기 때문에 나열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면 위의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 직선을 그릴 때 n개 직선으로 나눠지는 영역의 개수가 an이다. A3이 7일 때 H를 구하세요. 요거 규칙을 좀 아셔야 되는데 A1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1이라는 거는 한 개 직선으로 나눠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눠지는 영역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A1은 A2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새롭게 이제 두 개의 직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두 개의 직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영역이 몇 개 생겨요?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두 개 영역에서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죠.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두 개가 더 영역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좀 규칙을 파악해야 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3을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직선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몇 개의 영역이 더 생기나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이 더 생기죠. 그래서 얘는 기존의 값에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 3을 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이제 생길 때마다 그 항의 넘버만큼 영역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A7 찾는 거니까 그 다음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은 7개의 영역에서 몇 개를 더하면 될까요? 몇 개가 추가될까요? 더하기 4개의 영역이 추가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1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 항의 넘버만큼 영역이 추가가 돼요. 그럼 A5는 어떻게 될까요? 11에다가 얼마를 더하시면 돼요?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A6은 16에다가 6을 더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A7은 22에다가 7을 더하면 29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지 궁금하신 분은 연습장에다가 한번 몇 개 더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18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고요. 등차 수열일 때 AN이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시그마로 식을 세워야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AN에 대한 일반항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AN에 관한 일반항부터 세워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요. n-1, D가 4네요. 그래서 4n-3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시그마로 나타내 볼 건데 시그마로 나타내 보시면 이런 꼴의 항이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이런 꼴의 항이 더해지고 있는데 규칙을 좀 볼게요. 얘가 A1, 2, 2, 3, 4, 5, 3, 4, 그 다음에 12, 13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서 사실 AN이라는 거는
AN이 아니죠? 새롭게 이제 얘를 BN으로 잡아보면 BN이라는 거는 AN, 루트 AN, 그 다음에 하나 더 커지죠. 루트 A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실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K로 바꾸시면 어떻게 쓰는 거야? AK, AK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K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이렇게 하면은 시그마 완성됐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일반항 공식 찾았거든요. 그럼 거기 공식에다가 K로 바꿔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요 식에 지금 AN의 요 식에 K로 K 플러스 1 대입을 해서 정리해 볼게요. K를 대입하시면 일단 4K 빼기 3이죠. 일단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4K 플러스 1이 돼요. 요거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니까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네요.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유리화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하게 되죠. 켤레를 똑같이 곱해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분모는 루트 제곱이니까 제곱 사라져요. 그래서 4K 빼기 3, 그 다음 빼기 4K 플러스 1이고요. 위에는 루트 4K 마이너스 3 빼기 4K 플러스 1. K1에서 12고요. 자, 분모 정리해보시면 4K, 4K 없어지고요.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4가 남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앞으로 뽑고요.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자고 했죠? 나열, 예쁘게 나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숫자니까 앞으로 크게 뽑아주시고 1부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1 빼기 루트 5. 자, 2 넣어볼게요. 루트 5 빼기 9. 쭉쭉 대입해서 마지막 12까지 대입해 보시면 48에서 3 빼니까 45 빼기 49 이렇게 나오나요? 항을 조금만 쓴 이유가 여기 앞뒤로 지금 없어지니까 아마 계속 앞뒤로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 남는 거 써볼게요. 1 빼기 루트 49는 7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6인가요? 마이너스 6. 그러면 약분해서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시그마 문제는 일반항 찾아서 정리하는 것까지만 잘 해주시면 그 다음 계산이에요. 그 다음은 계산이어서 그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반항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A21부터 A30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봅시다.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고 11항부터 20항까지 지금 항이 이렇게 딱 끊어지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21에서 30 딱 연결이 돼요. 그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항부터 10항까지 등비수열 합 공식 이용해서 연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예를 보시면 1항부터 10항은 AR의 9제곱이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AR의 10제곱부터 AR의 19제곱까지죠. 그 다음에 21항부터 30까지 합은 AR의 20항부터 AR의 29항까지의 합이죠. 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각각의 항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R에 10제곱을 곱하면
그 다음에 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합도 보시면요. 가운데 합에 얼마를 곱하면 그 다음 합이 돼요? 아래? 똑같이 10제곱이 되죠.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 좀 느낌이 오세요? 결국에 이 합도 지금 항의 개수가 똑같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합의 값들도 결국에 뭐다? 등 비수열이 된다. 등 비수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항을요. 그냥 뭐 편하게 뭐 그냥 B1이라고 하면 얘는 B2 B3라고 하면요. 이 B1, B2, B3 이것도 등비 수열이 된다는 말이에요. 등비 수열. 그래서 B1이 얼마였냐면 8이었고요. 얘가 지금 24였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B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B1, B2, B3가 등비 수열. 이 합들의 관계도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중항으로 풀어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조금 풀이가 간단해지거든요. 8, 24, 우리가 모르는 게 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푸실 수 있죠. 그러면은 24의 제곱은 가운데 거 제곱은 8 곱하기 x로 푸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구해야 되는 x는요. 8분의 24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 3, 8, 24, 72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푸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관계만 이해하면 오히려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k, 베타 k라고 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 2차 방정식과 두근이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있는데 합은 지금 2k이고요. 곱은 3k네요. 여기까지 찾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잠깐 보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합하고 곱 나오는 거는 많이 풀어봤어요. 어떻게 풀었죠? 네. 완전제곱 공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완전제곱에서 빼기 2에 알파, 베타 이렇게 푸시면 되죠. 정리해보시면 2k의 제곱, 4k 제곱에 빼기 2에 3k죠. 그러면은 4k 제곱에 빼기 6k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는 k3부터 8까지 4k 제곱에서 6k를 빼시면 된다. 자, 이렇게 금방 풀면 좋겠는데 보시면 k가 1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을 쓰기가 좀 어렵죠. 자, 반드시 정확히 외워야 되는데 공식은 뭐부터 시작이죠? 네, 1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얘는 1부터로 바꿔주세요. 1부터로 바꾼 다음에 어디를 빼면 되는 거예요? k 1항에서 2항까지를 빼시면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3항부터의 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4 곱하기 6분의 8, 9, 17 빼기 6 곱하기 2분의 8,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1항, 2항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어차피 항이 2개밖에 안 되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이고요.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6에서 12 빼니까 4가 되나요? 이렇게 바로 구할게요. 그래서 쭉 계산해 보시면 598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21번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열이 다음과 같이 정의될 때 1번 A2, A3, A4를 구하고 일반항을 추측해 보세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대입이에요.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보시면 A2항은 2 빼기 A1분의 1이죠. A1에 대입하세요. 그러면 2분의 3의 1이니까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죠? 한 번 더 해볼게요. n에다 2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A3은 2 빼기 A2 그럼 2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분의 6에 2 빼니까 4. 그럼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추측 한번 해볼게요. 1항일 때는 2분의 1, 2항일 때는 3분의 2, 3항일 때는 4분의 3. 좀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따라서 A는 분모는 지금 n보다 항상 하나 더 큰 거 보이세요? 분자는 n하고 같아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나열해보고 추측해서 일반항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서는 이 일반항이 맞는지 증명해봐라 라는 거고요. 증명은 이제 귀납법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찾으실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